맨 하단에 보면 키네마스터라는 요 마크가 있죠. 이 아이콘을 누르면 이제 이렇게 첫 화면이 열립니다. 보기에도 직관적으로 되어 있듯이 아주 쉽습니다. 일단 저희가 사진을 이용해서 영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사진을 가지고 옛날에 슬라이드 있지 않습니까? 슬라이드가 착각착각 넘어가듯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요. 일단은 사진을 연속적으로 배치해서 그 슬라이드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선 여기에 플러스 메뉴에 새로 만들기를 누릅니다. 새로 만들기를 누르면 이렇게 새 프로젝트라는 화면이 뜨고요. 지금 화면 비율이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16대 9가 선택되어 있거든요. 이 16대 9는 그 스마트폰 화면 비율 그리고 모니터 요즘 쓰는 16대 9의 화면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6대 9를 많이 쓰기 때문에 기본 설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옆에 9대 16은 스마트폰을 세워놓은 화면. 그 다음에 여기 1대 1은 인스타그램 같은 데 보낼 때 인스타그램 화면 비율은 1대 1이에요. 여기 4대 3은 옛날에 TV 모니터 비율이 4대 3인데 요즘은 잘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16대 9로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먼저 요 위에 프로젝트 이름이라고 있죠. 이거는 새로 업데이트되면서 바뀌었는데 프로젝트 이름은 이제 여기에 지금 우리가 만드는 영상을 만들고자 하는 그 이름을 적는 거예요. 연습이라고 하면 연습 1이라고 한번 적어 보실까요? 연습 1. 네. 연습 1이라고 일단 한 겁니다. 오늘 처음 시작하니까 연습 1이라고 적었고요. 화면 비율은 16대 9고요. 그 다음에 사진 배치해 보면 저는 화면 채우기로 되어 있는데 아마 화면 맞추기로 되어 있는 분도 있고 자동으로 되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그 화면 맞추기는 위아래 폭을 사진이 이 화면의 위아래 폭을 기준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아래 기준으로 맞추다 보면 세로로 찍은 사진은 위아래만 기준으로 하니까 옆에가 공백이 남을 거고요. 보통은 화면은 꽉 차야 되니까 가운데 화면 채우기를 저는 선택을 했어요. 화면 채우기를 선택을 하십시오. 화면 채우기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 사진 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사진 길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슬라이드가 넘어갈 때 1초 만에 넘어갈 거냐 뭐 4.5초에 넘어갈 거냐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이것도 각자 다르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은 설정을 할 때 이 소수점 단위로 하지 말고 그냥 3초든 저는 4초로 해놨습니다. 여러분도 뭐 4초로 해놓으시면 좋겠죠. 근데 뭐 임의로 이렇게 5초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일단 기본 설정을 4초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4초로 4초마다 사진이 슬라이드가 착착착 넘어가는 시간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면 전환 길이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1.5초로 맞춰져 있을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알 수가 없는데 나중에 사진과 사진이 바뀔 때 뭐 이렇게 싹 사라지듯이 나타나고 뭐 물방울처럼 나타나고 할 때 그 슬라이드와 슬라이드 사이에 화면 효과를 어떻게 유지할 거냐 이러거든요. 너무 짧아도 안 좋고 또 너무 길어도 안 좋아요. 그래서 1.5초 그냥 자동으로 해놓고요. 또 프로젝트 블로그 파일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연습 1이라고 했고 16대 9로 되어 있고 화면 채우기가 선택되어 있고 사진 길이는 4초, 장면 전환 길이는 1.5초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다음을 누릅니다.
자, 다음을 누르면 이렇게 생기는데요. 자, 여기에서 일단 그 오른쪽 위에 X 표시를 한번 꺼보겠습니다. X 표시를 끄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자, 이걸 설명할 텐데요. 이것이 뭐냐 하면 그 키네마스터를 시작하는 시작 화면이에요. 여기서 영상을 불러오고 편집하고 뭐 효과를 할 때 쓰이는 기본 화면인데, 크게 보면 이 네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네 군데로. 여기 왼쪽에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요 부분, 요 영역이 액션 바라 그럽니다. 액션 바. 뭐냐면 어떤 그 모션이라든가 뭐 잘라낸다든가 삭제를 한다든가 어떤 액션이 필요할 때 쓰는 그 도구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액션 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까만 사각 화면이 있는데, 이 사각 화면이 미리 보기 화면이라고 그 영상을 보여주는, 지금은 아무것도 작업을 안 했으니까 까만데 그 사진을 불러오면 사진이 나타나게 됩니다. 미리 보기 화면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자동차 바퀴처럼 자동차 바퀴처럼 생겨났다 그래서 휠 메뉴라고 하거든요. 하여튼 편집 메뉴 아주 중요합니다. 휠 메뉴 요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 길게 있는 이 영역이 타임라인이라고 합니다. 슬라이드가 이렇게 보여질 때 몇 초마다 보여지고 뭐 이 영상은 뭐 얼마 길이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에 흐름된 라인의 별이다 그래서 타임라인이라는데, 지금 가운데 보시면 빨간 머리에 0.00000 이렇게 되어 있고 짝대기가 있죠. 이 짝대기를 인디게이터라고 하는데요. 지금 0초라는 얘기죠. 0초. 그리고 오른쪽 끝에도 보면 흰 글씨로 0000 되어 있거든요. 아무것도 그 영상이 없다는 거죠. 이런 상태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슬라이드로 만들 사진을 불러올 거예요. 그 사진을 불러올 때 쓰는 메뉴가 이 미디어 휠 메뉴에 미디어란 요 아이콘인데요. 잘 보시면 여기 필름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사진이나 동영상을 불러올 때 이걸 누르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누르면 아까 처음 나타났던 거랑 똑같죠. 자, 끄면 이렇게 되고요. 미디어를 누르면 이렇게 미디어 브라우저라고 나오거든요. 브라우저가 뭐냐면 그 운송 도구들이 모여 있다, 미디어가 모여 있는 그런 큰 창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영상 만들 때 필요한 것들이 미디어 소스거든요. 미디어라 그러면 사진 또는 동영상을 의미하는데, 그 사진과 동영상이 모여 있는 큰 창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뭐가 이렇게 많으냐? 여러분들이 그 카카오톡에서 사진을 다운받으면 갤러리에 저장이 되지만 별도로 그게 카카오톡이라는 가방이 만들어지고요. 그 카카오톡 안에 그 영상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미디어 브라우저의 홀더는 많이 쓰신 분은 상당히 많을 거고 저도 상당히 많습니다. 별로 쓰시지 않은 분들은 몇 개 안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쓰실 사진을 불러오면 되는데요. 킨의 자료. 킨의 자료 맞는데? 킨의 자료. 자, 이게 오늘 이 자료를 가지고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이 사진들이 쭉 있는데 7개가 있는데 6개는 사진이고 1개는 영상이에요. 동영상입니다. 그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 사진 안에 보면 요 산 모양의 달 표시가 있죠. 요 표시가 있는 건 사진이고, 그 다음에 이쪽 여기 필름 모양의 여기 있는 것은 동영상이에요. 그래서 사진과 동영상을
쉽게 구분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오른쪽 위에 보면 산 모양, 필 모양이 있죠. 지금은 이 사진과 동영상을 동시에 보여주는 건데 여기 선택 표시를 눌러서 사진만 보여달라고 하면 이렇게 사진만 보이고, 또 동영상만 보려면 이렇게 동영상만 보면, 그 가방 안에 동영상 하나와 사진 6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동영상만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사진과 동영상이 막 섞여서 많을 때 사진만 보겠어 할 때 이렇게 선택하는 거고요. 지금은 많지가 않으니까 그냥 둘 다 보이는 걸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사진을 선택을 하면 되는데 제일 앞에 나온 사진을 먼저 눌러줍니다. 자, 제일 앞에 넣은 사진을 먼저 눌러주는데요. 자, 첫 번째 사진을 누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여기 나타났죠? 밑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진. 네 번째 사진. 다섯 번째 사진. 여섯 번째 사진. 지금 동영상은 아직 안 눌렀고요. 6개를 눌렀어요. 이렇게 눌렀으면 오른쪽 위에 X 표시를 눌러서 나갑니다. 오른쪽 위에 X 표시를 눌러서 나가면 아까 그 까맣게 되어 있던 미리 보기 화면에 이렇게 사진이 보이죠. 사진이 보이는데 잘 보시면 여기 빨간 머리의 끝에 23.987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지금 이 사진 6장의 길이가 아까 4초씩 설정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62 24, 24초의 끝에 와 있는 거예요. 이 빨간 머리 끝에 24초. 만약에 사진을 8장 넣으면 또 여기 하나 더 나오면서 32초로 바뀌겠죠. 자, 이 상태인데 지금 사진이 이 빨간 머리의 짝대기가 끝을 가리키고 있고 맨 끝에 사진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맨 앞으로 가려면 어떡하냐? 맨 앞으로 가려면 이 아래 타임라인 아랫부분에 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이렇게 눌러서 쓱 미세요. 이래 밀면 앞으로 갑니다. 맨 앞으로. 자, 그래서 지금 0초 맨 앞으로 가서 지금 맨 앞에 사진이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사진 보려면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밀어서 두 번째 사진 쪽에다 갖다 놓으면 두 번째 사진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쉽죠? 벌써 다 끝난 겁니다. 슬라이드 만드는 거. 자, 일단 저는 맨 앞으로 가서 이걸 한번 볼 거예요. 보려면 손가락으로 밀어서 보는 방법도 있지만 슬라이드처럼 자동으로 보여지게 할 거예요. 오른쪽 중간쯤에 요 삼각형 표시가 있죠. 삼각형 표시. 이게 플레이 버튼입니다. 이 플레이 버튼을 한번 눌러보세요.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지가 갑니다. 이렇게 쭉쭉쭉쭉 갑니다. 자, 끝에까지 왔습니다. 사진 순서를 바뀌었어요. 두 번째 사진을 앞으로 가고 싶고요. 첫 번째 사진을 맨 뒤로 가고 싶고요. 뭐 이런 경우도 생길 거거든요. 사진의 순서를 바꾸고 싶다. 바꿀 수가 있죠.
어떻게 하냐면, 자, 지금 이 맨 앞에 사진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탁 치면 노란 테두리가 생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선택하는 것마다 노란 테두리가 생겨요. 이게 선택이 되는 거거든요. 컴퓨터라든가 뭐 이런 디지털 기기의 편집은 이렇게 선택이 중요합니다.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순간의 선택이 좋은 영상을 아, 자- 좌우하는 거죠. 뭐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한다 그러던데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떤 이 선택이 되는 건데, 사진을 바꾸는 방법은 이거를 지금 맨 앞에 사진을 두 번째로 가고 싶다고 했거든요. 첫 번째 사진을 두 번째로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이 사진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누른 다음에, 손가락을 띄시면 안 됩니다. 손가락을 첫 번째 사진에 누른 다음에 옆으로 끌고 갑니다. 이렇게 끌고 가서 놓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사진이 두 번째로 왔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선택을 해서 툭 치는 게 아니고 손가락으로 꾹 누르면 약간 반응이 옵니다. 딕 하는 느낌이 옵니다. 손가락으로 딕 하는 느낌이 오는데, 이걸 눌러서 옮기고 싶은 위치로 끌고 가면 됩니다. 끌고 가서 놓으면 됩니다. 되는가요? 이렇게 순서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순서를 잘못 바꿨어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끌고 가야 되는데요. 몇 번째에 따라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순서를 바꿨는데, 잘못 바꿨네? 원위치를 시켜야 되는데, 내가 몇 번에서 가져왔더라?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간단하게 되돌리는 방법이 있어요. 취소하는 방법이 있는데, 왼쪽에 액션 바라 그랬죠? 이 액션 바에 보면 화살표 모양이 있어요. 거꾸로 가는 화살표 원형인데, 이걸 누르면 바꾸기 전으로 갑니다. 한번 볼까요? 요 지금 첫 번째 사진을 원래 위치로 보내고 싶어 하면 요 취소 버튼, 되돌리기 버튼이라고 하거든요. 요걸 눌러주면 이렇게 원래 위치로 갔습니다. 만약에 아니야 이게 아닌데 하면, 그럼 또 취소 버튼 그 아래 반대로 요 세 번째 있죠? 왼쪽에 세 번째 메뉴 시계 방향의 화살표, 원형 화살표를 눌러주면 또 되돌리기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효과를 줬던 사진을 바꾼다든가 크기를 바꾼다든가 하던 거를 취소하고 싶을 때는 요 위에 되돌리기 버튼을 눌러주면 위치가 순서가 바뀌게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사진은 여기다가 저희가 제목을 넣을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 그 대부도 가는 길에 있는 그 아주 해 해넘이 명소예요. 네, 해넘이 명소로 아주 유명한 데인데, 그 해 지는 사진이 멋있어서 여기 사진 찍으러 뭐 영상 찍으러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여기다가 뭐 이렇게 타이틀을 넣을 건데, 타이틀을 넣고 뭐 이렇게 하려면 보니까 이, 이 사진은 4초보다 길었으면 좋겠어. 한 뭐 8초, 뭐 6초 이렇게 사진 길이가 늘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자, 그 시간을 늘리고자 하는 사진을 선택하고요. 하단에 자 선택을 하면 톡 치면 이렇게 노란 테두리가 생깁니다. 노란 테두리가 생기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이 점점점이 있죠. 이 부분을 꾹 눌러서 당겨줍니다. 이렇게. 예. 그럼 지금 8초로 늘어났거든요. 그 위에 시간 표시가 되죠. 8초, 뭐 10초, 1시간까지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늘리고 줄이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줄이는 거는 최소 1초 이상은 못 줄여요. 이하는. 지금 1초 73으로 줄였는데 이렇게 늘릴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선택한 거를 해제하려면 이 다른 영역을 이렇게 툭 치면 해제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사진은 사진이 안 이뻐서 4초는 너무 길고 2초로 하고 싶어.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줄여주면 됩니다. 아니야, 더 길게 하고 싶어. 그럼 이렇게 손가락으로 늘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네. 자, 사진 순서를 바꾸고 그 다음에 크기를 늘리고 줄이는 방법을 배워봤는데요. 벌써 30분 다 돼가네요. 조금 더 길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한번 해볼게요. 이걸 계속 기초 반복을 할 거니까. 자, 그런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30분, 1시간 정도 되면 이 숫자가 너무 많아서 손가락으로 한없이 보내야 돼요. 그래서 빠르게 앞으로 뒤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지금 왼쪽 액션바라고 있습니다. 액션바 맨 밑에 보면 화살표가 있고 이런 문 모양이 있죠. 이 화살표가 있고 문 모양이 있는데 이거를 손가락으로 길게 눌러보세요. 길게 누르면 이렇게 메뉴가 나타납니다. 손가락으로 길게 누르면 지금 위치보다 그 전에 지점으로 이동해라. 아니면 맨 앞으로 이동해라. 맨 뒤로 이동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맨 뒤로 한번 눌러볼까요? 맨 뒤로 누르면 이렇게 맨 뒤로 갔어요. 다시 맨 앞으로 가려면 손가락으로 움직여도 되지만 이걸 눌러서 맨 앞으로. 그럼 이렇게 맨 앞으로 갑니다. 자, 맨 앞으로 왔으니까 여기다가 제목을 한번 넣어볼 거예요. 제목을 여기서는 아까 뭐 연습 1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제목을 넣어볼 텐데 보통 이 스마트폰에서 글씨를 넣을 때는 T자 모양을 선택해서 글씨를 넣지 않습니까? 여기 T자 모양만 찾으면 됩니다. 글자를 넣으려면 글자 넣는 T자가 어디 있느냐 하면 자, 아까 보면 이 휠 메뉴, 바퀴 모양 메뉴에 미디어만 있었는데 여기에 레이어라고 있고 오디오라고 있고 녹음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레이어를 누르면 이렇게 T자가 나타납니다. T자, 텍스트라고 되어 있죠? 글씨 넣는 T자가 나타납니다. 다시 다른 영역을 누르면 이렇게 해제가 되고 누르면 이렇게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우선은 이 텍스트 넣는 거부터 해볼 거예요. 자, T를 누릅니다. T를 누르면 글씨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여기 이제 글씨가 이렇게 나옵니다. 점점점으로. 자,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글씨가. 여러분이 입력한 그 제목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제목치고는 글씨가 너무 작잖아요. 글씨를 키울 거예요. 글씨를 키우면 어떻게 하냐 하면 요 밑에 화살표가 2개 있는데 위에는 건드리지 마시고 밑에 있는 화살표를 쭉 당겨 보세요. 그럼 이렇게 글씨가 커집니다. 또 이렇게 줄여주면 글씨가 작아집니다. 이렇게. 자, 제목을 넣으셨을 거고 제목을 넣긴 넣는데 제목을 잘못 쳤어.
제목을 아이 편집 뭐 연습 1이라고 해야 되는데 연습이라고만 했네. 어떻게 고치지? 할 때는 여기 오른쪽 메뉴에 보면 편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키보드 모양. 이 키보드 모양을 눌러서 편집 키보드 모양을 눌러서 글씨를 바꾸시면 됩니다. 자, 바꾸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글씨체를 바꾸고 싶어 하면은 여기 AA 모양 AA 모양을 누르면 되는데요. 이렇게 누르면 글씨체들이 쫙 나타나는데 한국어가 아마 여러분 선택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한국어가 아마 여러분 없을지도 몰라요. 한국어 없을 텐데 그 자체는 안드로이드만 나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한글을 가지러 갈 거예요. 소스가 있어요. 상점 모양이 집 모양이 있죠. 요 오른쪽 위에 가운데 상점 모양 아이콘을 눌러 보셔요. 눌러 보시면 이렇게 폰트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맨 위로 가면 한국어라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선택하세요. 맨 위에 한국어. 한국어를 선택하면 이렇게 글씨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한글은 그냥 무료예요. 모든 서체가. 그래서 원하시는 글씨체를 선택하면 되는데 제가 다운받지 않은 제주 한라산체를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선택을 하면 이렇게 제주 한라산체하고 여기 다운로드라고 나옵니다. 다운로드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눌러주면 설치됨이라고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간 이후에 자주 쓰시는 글씨체를 여기 와서 상점에 와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다 다운받았으면 일단 이 왼쪽 상단에 나가기 버튼을 눌러서 나갑니다. 네. 한라산체가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글씨체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한국어를 했고 한라산체가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글씨체를 찾을 수가 있어요. 다운받아 놓은 채를 여러분은 아마 처음 하시는 분은 한글 하나밖에 안 받았으니까 한글 하나 받은 거를 한국어라고 나왔을 거고 한국어를 누르면 나타나는 글씨체를 이렇게 선택하면 위에 그 선택된 표시가 나옵니다. 저는 넥슨 AV1 볼드를 선택했는데요.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체크 표시, 틱이라 그러죠. 이 체크 표시를 누르면 이 글씨가 원하는 선택한 글씨체로 바뀌게 됩니다. 바뀌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선택한 글씨가 흰색보다는 뭐 빨간색이었으면 좋겠어. 글씨 색깔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선택된 상태에서 오른쪽에 제일 오른쪽 상단 오른쪽에 보면 흰 네모가 있죠. 지금 현재는 흰 색깔이기 때문에 흰 네모가 나오는데 이 흰 네모를 한번 눌러봅니다. 누르면 이렇게 색깔 바가 나옵니다. 색깔 바가 나오고 지금 여기 보면 흰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빨간색으로 바꾸겠다. 빨간색을 누르면 자 종전에 흰색이었는데 빨간색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바꾸겠다. 그리고 위에 체크 표시를 눌러서 확인.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빨간색인데 흰색이 더 좋네. 취소 하면 이쪽에 색깔 버튼을 눌러서 바꿀 수도 있지만 왼쪽에 취소 버튼 있잖아요. 맨 위에. 이 취소 버튼을 누르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바뀝니다. 예. 이쪽을 누르면 여러 단계를 몇 번을 눌러야 되지만 여기서는 한 번 누를 거죠. 아니야, 빨간색이 좋아. 그러면 취소 버튼 밑에 또 원위치 버튼. 아니야, 취소. 자, 이렇게 된 거고요.
일단 제목을 넣어봤어요. 자, 다른 영역을 터치를 하면 이 선택이 지금 없어지고요. 지금 이 글씨를 선택하려면 여기 밑에 타임라인에 노란색의 타이틀 T라고 적힌 거를 누르면 이렇게 선택된 표시 점점점점이 딤들어라는데 이렇게 선택된 표시가 나오고 다른 영역을 누르면 풀리고, 그러니까 선택과 해제, 선택과 해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